119입니다. 무엇 도와드릴까요? 여기 양지구모 인데요. 지금 빨리 앰뷸런스 좀 부탁드립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포사 광란에다가 얼굴이 좀 찢어져가지고 얼굴. 응급실 가야 됩니다. 아내분이요? 네네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김혜경 씨의 낙상 사고 당시 119에 신고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후보와 후보 가족의 인권을 유린하는 허위 조작 정보와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예, 지금 들려드린 내용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공개한 119 통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지난 9일 새벽 부인인 김혜경 씨가 자택에서 쓰러졌을 때 119에 도움 요청하는 바로 그 내용인데요. 이렇게 녹음 파일까지 공개하게 된 건 이날의 낙상 사고와 관련해서 온갖 루머, 소위 찌라시들이 쏟아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이것을 제2의 10알단에 의한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데 어떤 얘기인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총괄특보단장이세요. 안민석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안민석입니다. 지난주에는 그 앰뷸런스 내부 사진을 공개한 데 이어서 주말에는 아예 신고하는 그 전화 통화까지 공개를 하셨어요. 예, 이게 그 정도로 악성 루머가 심하게 돌아다니고 있나요? 지난 이제 수요일 날 새벽에 예. 이제 자정이 넘었죠. 그 후보 부인의 이제 사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 그 수요일 날 네. 가짜 뉴스가 확 돌았죠. 폭력에 의한 사고였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국힘 캠프에서 윤석열 캠프에서 네. 만세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가 끝났다. 아, 이걸로?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하루 종일 네. 가짜 뉴스가 확산됐기 때문에 어. 이것은 윤석열 캠프 측과 가짜 뉴스의 조직적 유포와 무관치 않은 사건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캠프 측과 우리 저 이재명 캠프 측과 이재명 후보가 나서서 또 심지어 두 부부 내외가 이제 통화까지 저 메타버스 메타버스 하는 동안에 캠핑장에서 하셨더라고요.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해명할 수밖에 없었고요. 저는 이 일은 이것으로 이제 끝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아무리 해명해도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확정 편향의 이야기를 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갈 길이 멀거든요. 네. 이제 대통령 선거라는 게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얼토당토 않는 가짜 뉴스가 이런 화제 중심이 된다는 게 참으로 서글프고요. 저는 우리 캠프에서도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더 이상 이 논란이 돼 가지고는 이미 다 사실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잠깐만요. 근데 지금 네. 말씀하시는 중에 네. 이런 찌라시가 돌자 윤석열 캠프에서 와 선거 끝났다 만세 불렀다는 것과 그 네. 반응과 혹시 캠프에서 뭘 돌렸다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인데 캠프에서 뭔가 활동을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캠프에서 돌렸다고 보지는 않아요. 아, 그건 그 아니고. 캠프와 예. 그런 조직적 댓글이 예. 가짜 뉴스를 생성하는 그 세력들이 저는 연관돼 있을 거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아니 제가 그건 무관치 굉장히 않다고 중요한 보는 겁니다.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예. 이것을 캠프에서 이제 만세를 불렀다는 그 이야기하고 그날 바로 하루 종일 그러한 내용의 가짜 뉴스가 돌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과연 무관할까? 그 사실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이 가짜뉴스 유포자들을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에게 그 확인을 하고 아주 그 엄정한 수사를 해서 이런 연관 관계가 밝혀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결코 이게 무관치는 않을 것이다. 아, 무관치 그렇게 않다고 보고요. 보세요. 그리고 잠시만요. 지금 선대위에서 배우장 실장을 맡고 있는 이해식 의원이 제2의 십자군 알바단 사태다. 이른바 10알단 이렇게 불렀었지 않습니까? 이게 2012년 대선 때 악플을 달던 조직인데 그때는 그 선대위, 당 선대위와 연관이 돼 있었어요. 나중에 이분이 이제 유죄도 받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다가 견주었다는 건 그냥 어떤 일부 개인들이 찌라시를 이렇게 막 돌리고 있다는 차원이 아닐 수 있다는 어떤 심증을 혹은 물증을 잡고 있단 말씀이세요? 그 이제 수사를 하면 이제 밝혀지겠지만요. 뭐 그러한 것들은 이제 경찰 수사의 몫이 될 것이고요. 일단 그날 하루 종일 있었던 그리고 이후에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예. 가짜 뉴스 이것이 윤석열 후보 캠프 측과 무관치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서로 간에 희망 섞인 그렇지 않습니까? 캠프 측에서도 만약에 그 사건이 이재명 후보의 이제 폭력으로 인한
상처였다 그러면은 네. 그러한 소동이었다 그러면은 정말 선거가 끝날 수도 있었겠죠. 그런 캠프 측의 희망과 또 가짜 뉴스를 생성하는 조직적인 세력들 간에 그러한 무관치는 않다? 관계가 무관치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냥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제보라도 들어 제보 그런 건 아닌 제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치 상식적으로 아. 그것이 무관치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런 가짜 뉴스를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생성하는 대선 과정에서 이것은 엄단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저희 이건- 캠프 차원에서도 이것은 예. 용납할 수가 없다. 그리고 어차피 팩트라는 거는 예. 119 구급차 안에 그 안에 예. CCTV도 있어요. 그다음에 예. 만약에 폭력이 있었다 그러면은 구급 대원들이 일지에 네네. 그런 그 소견을 낭비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가 사실인 것처럼 이것이 유포되는 그래서 후보가 직접 해명을 하는 참 이런 슬픈 현실이죠. 그러니까 가짜 뉴스 이런 막성 루머는 그것이 개인이 돌리는 것이어도 말이 안 되고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조직이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것인데 만약 조직이 그것도 캠프와 관련해서 돌아간다 이건 심각한 불법 행위가 되는 거여서 사실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여쭌 거고 그거는 뭐 제보나 이런 건 아니지만 뭔가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우리 현실이고요. 심리적으로 예, 정치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수사를 해달라 그 말씀이신 그렇죠. 걸로 정리하면 네. 될까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재명 후보가 그러셨어요. 언론 환경이 매우 나빠서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어도 잘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으로 도배가 된다. 우리가 언론사가 돼야 합니다. 이렇게 호소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게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댓글 달라고 종용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민심 왜곡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지지자들 간에는 서로 화이팅하면서 어떤 사안에 대해 가지고 의견들이 수렴되고 그런 수렴된 의견들이 우리가 확산하자. 뭐 그것은 정치 어떤 팬덤을 만들고 있는 적극적인 지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보수든 진보든 그것은 인정을 해야 되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나 없는 사실을 가짜 뉴스를 악의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는 그거는 범법 행위거든요. 특히 이제 이 중대한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있지도 않은 후보자의 폭행을 있었던 것으로 아주 그럴듯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래서 그것은 너무나 악의적인 것이죠. 그것은 저희 쪽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쪽에서도 그런 거는 후보자나 캠프 내에서 그것은 엄중하게 그는 절제시켜야 되고 그런 일들을 벌어지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후보나 캠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논란이 주말에 있었냐면 김혜경 씨를 구급차로 이송한 구급대원들이 소방서 내부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VIP를 이송하면 상부에다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지침이 있는데 보고를 안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갑론을박들이 막 퍼졌습니다. 팩트 정리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팩트. 이게 구급대원들이요. 예. VIP를 이송하게 되면 상부에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규가 있지를 않아요. 내부 지침 없어요? 예,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래요? 없는 내규가 마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과장돼서 이야기되고요. 그리고 그 소방관들이 질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은 본인들만이 알 텐데 과연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도 사실 확인이 불분명한 이야기들이 떠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불분명해요. 보도는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도를 예. 어떻게 신뢰합니까? 그렇죠. 그 당사자가 나와서 내가 보고하지 않았다고 질책을 받았다라는 네. 증언을 하지 않는 이상 이야기가 다르고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당사자 기자가 당사자를 취재를 그렇죠. 하긴 했지만 미묘한 것들은 좀 있을 근데 수 이제 있다. 우리 김현정 우리 씨 역시 네네. 이게 결국에는 이 요상한 프레임 속에 우리가 지금 빠져가지고 이 월요일 아침에 해야 될 이야기가 많은데 그러니까 팩트만 좀 저에게 확인하고 물으시는데 이건 넘어가면 그 좋겠어요. 팩트를 누가 알겠습니까? 소방관 당사자가 아니면은 예, 질책을 했거나 질책을 받았거나 그분들 아니면은 예. 제가 그것을 함부로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내부 네. 규정으로 네. VIP 이송을 했다고 보고를 해야 된다는 내부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제가 없는 확인했습니다. 것으로. 그러니까 질책받은 부분은 지금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이재명 후보가 그러셨더라고요. 아니 이것을 무슨
이재명 후보가 이걸 요구한 것도 아니고 VIP 대접을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예전 김문수 지사 사건처럼 왜곡이 돼서 또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 그렇죠. 안타깝다. 과거에 김문수 지사가 나 김문수인데 나를 몰라? 내가 지사인데 내 목소리를 몰라봐? 그건 권력 갑질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 비해서 이번에 이재명 후보께서 119에 신고하고 또 병원으로 가는 동안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은 예. 공과사를 구분한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거 근데 뭐 나를 권력자들이 되게 대우해달라.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습니까? 이제 그 부분이고 지금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는 밝혔더라고요. 뭐라고 밝혔냐면 질책이 있었고 그래서 그 관련자를 문책하기로 했다. 이렇게 뭐 그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했다라고 하는데 그는 뭐 내부의 내부의 문제고 일이죠. 내부의 예. 관계니까는요. 예. 이건 뭐 저희들이 정치인들이 거기 돼 가지고 평하는 거는 별로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메타버스 얘기도 좀 가보죠. 이재명 후보가 지난 금요일부터 메타버스 매주 타는 민생버스 운행을 시작을 했는데 역시 그 메타버스 초반에 주 뭐라 그럴까요? 집중 이슈는 2030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선거가 이제 2030의 마음, MZ 세대의 마음을 누가 잡느냐, 그리고 이제 부동산 대안을 누가 현실적인 대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느냐, 이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예. 사실은 국힘 쪽에서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소위 비단 주머니 같은 것으로 알고 보니까 이제 빈 깡통이었는데. 빈 깡통이에요? 그럼요. 아직 1호밖에 공개 안 했는데? 정치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주머니 속에 네. 어떤 부동산 대책이나 청년 정책이나 기후 변화, 사실 윤석열 후보가 좀 많이 좀 딸리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대표가 보완하는 차원에서 좋은 정책이 들어있는 주머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빈 깡통이었어요. 1호가 지금 크라켄이죠. 그렇죠. 크라켄을 또 해야 될 대상은 이번에 이재명 그 후보 부인 관련된 이 조직적인 댓글 이거부터 크라켄이 먼저 돌려서 조사를 하는 게 이준석 대표의 정말 양식 있는 젊은 정치 지도자로서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이것을 마치 네. 우리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 조직적인 댓글 조작을 할 거니까 크라켄을 통해 가지고 과거에 뭐 드루킹을 연상하고 킹크랩을 연상하는 그런 식의 네거티브 선거를 하겠다는 그런 선언을 저는 한 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우리 정치인이 하급이라도 이런 식으로 정치를 희화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선물의 메시지인 줄 알았는데 이런 빈 깡통을 주면서 이게 마치 크라켄 이름도 자기 유학파라고 영어로 뭔가 그럴듯한 이러한 식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저는 이번에 이준석 대표에게 대단히 실망을 했다. 야, 이게 센 발언입니다. 비단 주머니 열었더니 빈 깡통만 들어있더라. 그 말씀 알겠습니다. 뭐 비단 주머니 이제 처음 연 거니까 몇 개, 뭐 20개 정도 준비돼 있다고. 저는 그러죠? 이게 이준석 대표가 2호, 3호는 모르겠어요. 예. 정책 주머니라면 제가 평가를 하겠는데 이번 1호는 이준석 대표가 사고를 친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보세요. 알겠습니다. 정치를 이런 식으로 장난하듯이 하면 안 되죠. 지금 얼마나 또 엄중한 시기고 국민들이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시기인데 야당 대표라는 젊은 정치인이 이렇게 정치를 희화하는 장난치듯 이렇게 비단 주민이라고 속인 거죠. 혹세 무민입니다. 뭐 대단한 것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소리만 요란했지 빈 깡통이 들어있는 거예요. 와, 안민석 의원이 이렇게 요 사이에 굉장히 흥분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하시는 거 처음 봤어요. 그분이 우리나라 정치혁명에서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고 정말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도 지도자들이 40대가 나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편이고 정치가 젊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이번에 빈 깡통 사건으로 큰 대형 사고를 좀 쳤다고 봅니다. 이양 사고를 쳤지만은 앞으로 2호 주머니부터는 청년들과 어떤 부동산을 향한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대안 그리고 기후변화 이런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요. 이런 걸 가지고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고요. 근데 저는 왜 이런 식으로 장난치듯이 비단 주머니 이야기할까? 특히 1호에서 크라켄이라는 이런 댓글을 검증하는 이런 그래서 선보였을까? 저는요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가 다소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4개월은 평소에 4년입니다. 그렇죠. 수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요. 결국엔 누가 이기느냐?
실력 있는 후보가 이기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실력 차이는 이재명과 윤석열 두 사람의 개인기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실력 차이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두려움의 그렇죠. 표시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국힘에서는 그 이준석 후보는 앞으로 이 선거는 네거티브로 가겠다는 네거티브 선거 선언을 저는 한 거라는 네거티브 내심이 선언이다. 드러난 거라고 저는 보고 아니 있습니다. 드루킹 같은 활동이 있었으니까 그걸 잡겠다고 하는 건데 마냥 네거티브라고 하기에는 오히려 조금 국힘에서는 단정적이지 않나요? 과거 12년도 선거 때 국정원 대권 조작 사건을 통해 가지고 대선을 이기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의 그런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긴 경험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잘못한 거는 예. 잘못해본 사람들이 그 심리를 그 효과를 잘 아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은 일단 듣도록 하죠. 안민석 단장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